부분으로 가서 앞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문제 풀었나요? 안 풀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초성은 상형의 원리로 기본 글자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뭐 했어요? 획을 더하여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별도의 원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체자인데요. 이체자로 만드는 글자는 총 몇 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디응이 있었죠. 또 리을이 있었습니다. 또 반치음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이체자의 원리였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이라고 했는데 중성은 뭐야? 모음이죠. 그래서 모음 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합용의 원리를 적용해서 초출자와 제출자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종성은 다시 뭐 했냐면요. 따로 글자를 안 하고 초성 글자 다시 사용했습니다. 자, 요걸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종성은요. 초성에 오는 소리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부용. 그쵸? 초성을 부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얘들아 이 한글이 반포되었을 때는 종성의 개수 몇 개로 바꿔서 8개의 종성으로 바꿔서 8종성법이 쓰였는데 이 8종성법 안에 들어가는 건 뭐뭐 있냐면 가느다란 물방울스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8가지가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서는 세로로 이어쓰기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아이들, 또 요렇게 생긴 아이들, 또는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바로 연서에 해당하죠. 자, 병서는요 가로로 나란히 쓰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로 나란히 쓰기.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과 우리 지금 뭐 찾아야 되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기본 글자는 상형의 원리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초성은 가획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중성은 합용의 방법으로 더 만들었다.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출자는 기본자와 을을 합해서 만들어졌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의 예를 보면 훈민정음 제작 당시는 현대 한국어엔 사용하지 않는 자음도 만들었겠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다 우리 현대 한국어에서 안 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써요? 요런 것도 안 쓰고요. 요런 것도 안 쓰죠. 그죠? 얘도 안 쓰죠. 그래서 안 쓰는 글자들 많이 만들었네요.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의 예시를 보면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도 적었네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었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적어주세요. 서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각자 병서라고 불렀어요. 근데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적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합용병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서의 종류도 여러 가지구나.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의 예는 초성의 아래나 왼쪽에 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보세요. 자, 얘는 초성의 아래, 얘는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모음을 붙여놨죠. 그치? 그래서 얘들아 5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왼쪽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네요. 자, 그럼 얘들아 글자 왼쪽에 붙이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중세국어에서 방점이죠? 그쵸? 그래서 얘들아 왼쪽에 붙이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 방점.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 문제 맞나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 1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같이 보고 계시죠? 학생 1. 자, 기역의 글자 모양이 소리를 낼 때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된다. 한글 정말 대단합니다. 얘들아 요거. 기역은요 뭐의 원리를 본땄어요? 상형의 원리였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에 자, 지금요 얘는요 어때요? 학생 1은요 모양을 본땄습니다. 뭐의 원리? 상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학생 2입니다. 볼까요? 자, 요거 아래야, 이 나타내는 세 개의 자판. 요거 뭐였죠? 상형의 원리였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만든 기본 글자들을요.
모와 모음을 조합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합용의 원리와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어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든 글자들을 서로 합성을 했었죠. 그래서 합용과 합성의 원리가 바로 학생 2가 얘기하는 원리가 되겠네요. 자, 학생 3입니다.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관계가 A가 있죠. 그 다음에 획 추가를 했다고 했으니까 무슨 원리야 얘는? 가획의 원리가 되겠네요. 근데 얘들아 똑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어. 요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니? 병선이에요. 그쵸? 자, 학생 4입니다. 획을 추가했다라고 얘기했으니 뭐의 원리? 가획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자음자들은 미음 모양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획 추가 가획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낸 글자들은요. 생김새도 어때요?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합니다. 근데 받침 글자 따로 안 만들었네요. 요거 우리 뭐라고 했냐면 종성은요. 다시 이용합니다. 무엇을 이용할까요? 초성을 다시 이용합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제자 원리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 글자, 핵심 글자 나왔네요. 상형의 원리. 그 다음에 나는 뭐 얘기하는 거야? 가획의 원리. 그 다음에 얘들아 초성자라고 하면 뭐예요? 자음이죠. 근데 자음을 나란히 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란히 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병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서와 병서가 여기에 해당되겠다. 라 갈게요. 기본자 이외의 8개의 중성자라고 얘기했으니까 8개의 중성자는 사실 뭐 말하는 거야? 모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성자는 뭐일까? 우선 모음의 기본 글자 3개, 아래야, 이를요 결합해서 자 초출자를 만들었습니다. 초출자에는 오, 우, 아가 있었고 자 이렇게 만들어낸 초출자에다가 뭘 하나 더 더하면 돼? 아래야를 더 더하면 되죠. 그래서 만든 요, 유, 여, 야는 다 뭐예요? 제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중성 글자가 바로 뭐 기본 글자를 합하여 만든 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합용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요거 바로 시간 드릴 테니까 답 바로 한번 골라보실게요. 아마 지금쯤 답 다 나오실 겁니다. 자, 답을 얼추 골라보셨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생 1이 얘기했던 건 당연히 상형의 원리와 관련이 되죠. 근데 얘랑 상관없는 나를 갑자기 얘기했기 때문에 학생 1은 나 때문에 틀렸다. 자, 학생 2입니다. 학생 2는 뭐 얘기했어? 상형의 원리 얘기했고요. 또 뭐 얘기했어요? 합용의 원리 얘기했으니까 얘는요. 뭐 상형의 원리인 가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또 뭐도 얘기했어요? 라에 대한 얘기도 했네요. 그런데 0 뜬금없는 갑자기 다가 들어가서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만 얘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학생 4는 뭐 얘기만 했어요? 가획의 원리만 얘기했네요. 그래서 뭐 얘기해야 돼? 지금 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라 얘기는 언급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5입니다. 학생 5는 무슨 얘기했어요? 얘는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아예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혹시 한 장 넘기시면은 요거 나오나요? 요게 아니네. 네, 한 장 넘기시면은 잠시 4번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위에 2013학년도 고2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6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계속 반복할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전차로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전차 오늘날에는 안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의미가 소멸됐죠, 얘는. 그래서 얘는 삭제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위에다 적어주세요. 의미가 소멸했습니다. 자, 이러한 까닭으로 근데 얘들아 옆에 있는 어리는요. 뭐로 해석해요? 어리석은 이라고 해석하니까 얘는 오늘날의 어린이란 뜻은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얘는 의미 자체가 바뀌어 버렸네. 의미 이동이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어린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는 이는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까요? 니르고자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얘들아 중세국어에서는요 니르다라고 표기했지만 오늘날엔 이렇게 발음하면 불편해요. 왜냐면 단어의 첫 소리에 니은이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르다라고만 얘기하죠. 그럼 얘들아 요거 뭐예요?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 안 됐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구나. 확인되시죠?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랑 연결될까요? 자,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겠네요. 자, 요거 어떻게 나누기로 했었어요? 얘는 바에다가 뭐가 붙었다? 2가 붙었는데 이때의 2를 뭐라고 해요? 그쵸, 얘는 주격조사가 붙은 겁니다. 자, 할 바가 있어도 자, 마침내 제 뜻을이라고 얘기했죠. 자, 뜻을 어떻게 해서 생긴 글자? 요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서 시험 문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 어두자음군이 쓰였구나 때문에 하나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출제돼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생긴 목적격 조사가 왔을까 해서 출제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음조화 생각해야 되겠고 자, 얘들아 우리가요 끊어 적기를 하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표기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그래서 뭐도 물어볼 수가 있다. 요거 연철이지 이어적기지 요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어는요 밑에 있는 뜻과 연결지어서 능히라고 읽으셔야 되겠고요. 자, 옆에 있는 펴디 볼까요? 얘들아 얘는 뭐예요? 왜 굳이 불편하게 펴디라고 발음을 해? 요거 뭐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쵸,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서. 자, 이어서 갈게요. 못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 놈에다가 이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놈. 이때 당시에는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욕할 때만 씁니다.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의미 축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보이시나요? 자, 이때 이는요 무슨 격 조사? 여러분 잘 아시는 주격 조사가 쓰였는데 자, 마찬가지로 얘 어떻게 표기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죠? 그래서 이어 적기가 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다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거는 오늘 암기하고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하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중세국어에선 하다가요. 요렇게 생긴 글자 있고요. 또 어떻게 생긴 글자가 있어? 아래아가 쓰인 글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하다는요. 무슨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요. 오늘날의 의미 자체가요. 얘는 소멸해버린 글자예요. 자, 반면에 밑에 있는 아래아를 쓴 하다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행동하다 할 때의 그 하다입니다. 그런데 얘는 시간이 지나서 뭐가 사라지면서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뭐만 바뀐 거예요? 얘를 표기하는 글자만 바뀐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들아 이 하다가요. 오늘날의 의미가 이동됐다거나 의미가 축소됐다거나 다 틀린 말이에요. 얘는 원래부터 다른 단어였던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오면 진짜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출제하시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암기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좀 다른 색깔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암기 못해도 괜찮다.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홀빼 보이시나요? 얘는요 원래 어떻게 해서 생긴 글자냐? 홀에다가 요게 붙은 겁니다.
얘들아, 얘 글자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무슨 글자인지 알지? 히읗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여리게 생겼네. 그래서 여린 이읒이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여린 이읒이 쓰이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자어라면 한자어에서 이응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경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 근데 얘가 지금 쓰이는 경우가 한자가 아닌 경우는요, 언제 쓰느냐? 뒤에 오는 소리를요, 된 소리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요건 암기 못해도 괜찮아. 요거까지 알아가면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요 쓰인 요 여린이읒은요, 한자어에서 쓰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아, 얘는요 뒤에 오는 걸 어떻게 읽으라는 뜻이야? 홀, 빼라고 읽으라는 뜻인 겁니다. 된 소리로 읽어라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침내입니다. 자, 마침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얘도 시험 문제 내실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얘는요 원래 마치다예요. 마치다에서 왔어요. 그 다음 얘들아, 뒤에 뭐가 붙냐면 미음이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서 결합한 것이냐? 앞에 있는 마치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끝내다 라는 뜻의 뭐야? 마치다? 동사에서 왔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동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어근 뒤에 자, 동사의 성질을 바꿔주는 전미사가 온 겁니다. 근데 마침이라고 해서 얘는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형 전미사가 온 거고요. 여기까진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봐 추가로 더 설명드려요. 근데 얘들아, 지금 마침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부사야. 그래서 얘는 부사로 바꾸어주는 뒤에는 내가요. 전미사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요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가 완벽하게 이해된 친구만 보라색 글씨 가지고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써드린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친구는 굳이 보라색 공부하시면서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밑으로 가서 용비어 첨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비어 첨가는요,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가지고 공부하기 좀 약한데 싶어서 추가 자료로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끊으세요. 그 다음 얘들아, 비어 끊으시고요. 첨가입니다. 자, 뭘까요? 앞에 있는 용은 용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이때의 비자는 얘들아 비행기 할 때 그 비야. 날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딜 날아가? 하늘을 날아가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엄청 옛날 드라마이긴 한데 혹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 파국이다 아저씨 알아요? 그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빨 까마신 분. 아무튼 그 육룡이 나르샤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노래의 첫 시작이 6마리의 용이 날아오르셔서 조선이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룡이 나르샤도 내용 자체가 조선이 처음 생겼을 때의 초기를 배경으로 할 거야.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조선 시대에 왕이 앉아 있던 자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물론 왕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조선의 왕이 앉아 있던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 오, 어전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있어. 그렇죠. 용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다음 얘들아 왕이 입는 옷에요. 뭐가 새겨져 있니? 용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말한 용은 사실 누구야? 네, 왕이에요. 그 얘들아 앞에 있는요 이 용은 사실상 누구 말씀하시는 거? 조선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노래는요, 사실 조선시대 초기에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왜일까요?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당연히 왕권이 강할까 좀 약할까? 처음 시작한 나라니까 약간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왕들이 뭐 하기 시작해? 야, 조선을 찬양하는 노래 만들어. 그래서 만든 노래가 용비어 청가입니다. 근데 조선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노래 안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들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불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밑에 비교해 보니까 뿌리가라고 대응이 되죠. 그럼 얘들아 얘는요 뭔가 표기가 첫 번째 요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요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이해되세요? 그쵸. 주격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얘는요. 틀린 말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얘가 맞다라고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시험 문제에서는 자꾸 밑에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낚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뿌리가 그 다음 뭐 했어? 깊은 인 건데 자, 얘들아 얘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무슨 표기 방법이야? 그렇죠. 이어적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까요? 뿌리가 깊은 뭐는? 그렇죠. 나무는 이라고 했는데 얘를 보니까 나무처럼 안 생겼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남기역에다가 뭐 아래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무에 해당하고요. 여기까지가 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얘들아 지금 보시면요. 얘는 왜 하필이면 얘가 왔을까? 지금 얘 마지막 모음이 뭐야? 그쵸. 그래서 뭐 때문에? 모음조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모음조화에 미쳐버렸어요. 지금 조선시대는. 뭔지 아시겠죠?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어디에? 그렇죠. 근데 얘 딱 봐도 뭐 한 것 같아? 그렇죠. 이어적기 한 겁니다. 근데 얘는요. 어떻게 생긴 글자들이 서로 만난 거냐? 원래는요. 다 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애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때 얘는요 지금 뭐야? 부사에 자격을 주는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얘들아 지금 생각해보면요 부사격 조사 얘를 쓰면 되는 건데 생김새가요 왜 하필이면 얘를 데리고 온 걸까? 느낌 오시죠? 조선은 어디에 미쳤다고? 모음조화에 미쳐버렸다고 했어요. 자, 얘 어떻게 해서 만든 글자야? 아에다가 얘가 결합한 글자죠. 얘는 뭔지 아실 겁니다. 뭐죠? 중성모음이니까 얘는 0이라고 생각하고 성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무슨 모음이에요? 양성이죠? 근데 이게 무슨 모음이야? 양성이죠? 그래서 얘가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얘가요. 만약에 발음이라는 단어였다면 뒤에 얘가 왔을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갈게요. 얘들아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리을세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보이죠?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보이세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대체 미다가 무슨 뜻이냐?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미다는요. 지금에는요. 의미가 없지만 이때는요. 흔들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미다라는 단어는 지금은 없으니까 의미가 소멸된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들아 질문할 거야. 자, 지금요 요 문장을 보시면요 얘는요 부사격 조사인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사격 조사 일단 첫 번째 장소 나타내는 거 봤어요. 두 번째 또 뭐도 봤어? 비교하기 위한 것도 봤죠. 근데 얘는요 비교도 아니고요 장소도 아니야. 얘는 뭘까? 원인을 알려주는 원인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예요. 이해되시죠? 뭐에 흔들린다 할 때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건데 얘는요 이때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눈치껏 맞춰볼까? 얘 뭐야? 밑에 보시면 돼요. 네, 꽃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제가요 얘는요 별표를 해볼 건데요. 얘는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전에요 팔종성법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에 있는 문제에서. 팔종성법은 중세국어에서 받침소리에 몇 개 올 수 있다? 8개 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가느, 다, 란, 물, 방, 울, 스였어요. 그럼 그 어딘가에도 지읒은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왜? 팔종성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팔종성법을 어긴 표기이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교코래.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 안 하죠. 말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때 이 교코라고 이렇게 굳이 발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국외음화가 이때는 적용되지 않았구나. 국외음화 X. 자, 이제 여름 한번 갈까요? 오늘날의 여름은 뭐죠? 핫서머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여름이 뭐예요? 그러면 의미가 이동되었네요. 그치?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 뜻이 다르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하다 또 나왔다. 하다 무슨 뜻이야?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문제 한번 보러 가볼 건데요. 지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뭐 골라야 되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어린과 하다, 여름과 하다 의미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1번 어때요? 네, 맞는 말이죠. 자, 전차 오늘날에 안 쓰죠. 의미 소멸. 미다 안 쓰죠. 리을세도 잘 안 써요. 요즘은 그냥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만 얘기하지. 따라서 오늘날에는 안 쓰네요. 2번도 맞는 말. 3번 갈게요. 여린 히읗 지금 쓰나요? 안 쓰죠. 아래야. 지금 안 쓰죠? 그래서 안 쓰는 글자가 사용이 되었네요. 4번 가겠습니다. 배. 자, 얘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했어요? 바에다가 그렇죠. 이. 그다음에 불휘 뒤에는요. 뭐가 온 거야? 요거죠. 영형태. 그럼 얘들아 오늘날과 달리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4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5번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 다 붙이셨죠? 얘들아 지금 얘는요 이어적기 방식이죠? 근데 이어적기는 뭐 하는 방식대로라고 했어요? 소리나는 대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적었고요. 형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표기하는 건 어때? 형태를 밝혀서 적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형태소로 끊어 적는다라고 해서 오늘날은 분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이런 문제인데 얘들아 사실 중세국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시죠? 기본 규칙만 알고 계시면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한 장 더 넘기시면요. 혹시 이런 문제 보이시나요? 이 문제 같이 한번 볼 건데 얘는 내신에 정말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정말 좋아하고요.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아마 가젤고에서도 요번에 한번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키워드 있어. 글자 어디? 글자 왼쪽이야. 시험 문제에선 가끔 오른쪽이라고 내거든요. 오른쪽 아니죠? 어디? 왼쪽. 자, 그 다음 얘들아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아, 중세국어 당시에는 뭐가 있었구나? 성조가 있었구나. 자,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 이걸 뭐라고 하죠? 네, 평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으면 높은 소리 바로 거성. 자, 그 다음에 점이 2개면 아 하고 올라가는 소리 즉 상성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우리 아까 전에 요거 한번 연습했었죠? 자, 그럼 이번엔 A 한번 연습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글자 어디? 그러죠. 글자 왼쪽 봐야 되니까 여기죠. 근데 여기 자리에 자리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이 말은 평성이구나. 그래서 얘들아 체크를 해보면 낮고 평평한 소리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네 왼쪽을 보니까요. 점이 1개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가 되겠고요. 자, 밀 옆에 보니까 점 몇 개? 점 2개. 그러니까 얘는 상성. 자, 그 다음에 세 왼쪽 보니까요. 점이 하나입니다. 얘는 거성이죠.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네요. 정답 바로 고르실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점의 개수와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매치할 수 있어야만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우리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모음조화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시기를 보니까 몇 년도야? 1772년이죠. 얘는 몇 세기냐면요. 18세기입니다. 18세기 국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근대 국어라고 불러요. 사실 대체로요.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중세 국어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올라가서 언어와 매체 선택하신 친구들만 근대 국어를 추가로 배워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1학년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1학년 교과서에 없는 근대 국어를 가끔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가제일고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중간고사 때 교과서에 없는 걸 자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2학기 때도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모음조화 내용은 아실 거고요. 15세기는 언제? 중세 국어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위에다 적어주세요. 중세. 얘들아 중세 국어는요 뭐에 미쳤다고? 모음조화에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점점요 귀찮은 거야 이게. 이 짓을 하면서 글쓰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점점 근대를 가니까 어때요?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홍색 보이시나요? 홍색은 뭐냐면 붉은색을 말하는 건데 얘들아 뭐의 빛깔이냐면요. 햇빛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일출을 보러 가셨어요. 얘들아 해가 딱 뜰 때 되면은 해 주변이 어때? 붉은 색깔이 이렇게 이글이글 하잖아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하여 어떤 기운이 근데 얘들아 이거 보세요. 미음 비읍 비읍 밑에다가 오늘날은 어떻게 읽어 이거? 붉은이라고 해서 모음이 어떻게 돼요? 동그란 입술이 되죠. 근데 이때는 어때? 여전히 평평하죠. 그러니까 얘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위에다 적어주세요. 아직도 원순 모음화는 적용되지 않았구나. 자,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이거 무슨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죠. 얘도 어때요? 음성 모음이니까 이건 아직은 뭐야? 이건 모음 조화네. 그죠? 가볼게요. 붉은 기운이 뭐를? 하늘을 이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중세국어였으면요. 리을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네요. 뭐가 쓰였구나? 얘는 끊어적기 분철이 쓰였구나. 자, 그럼 이번에 모음 조화인지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왔어요? 을이 왔네. 근데 앞에 있는 애는 뭐야? 양성 모음이 왔네? 그럼 이건 뭐야? 모음 조화 적용이 안 됐구나.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더 가보도록 할게요. 붉은 기운이 하늘을 뭐 했대?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그렇죠. 뛰노더니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아직도 뭐가 쓰였구나? 말의 첫머리, 두죠. 근데 자음이 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음 군이 쓰였구나. 적으시면 되겠네요. 아직도 어두자음근이 쓰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들아 뭐가요? 일렁일렁 거리는 이랑이 뭐 했어요? 소리를 가볼까요? 얘는 어때요? 이어적기 아니 미안해 모음 조화 적용됐네요. 어떻게 했대? 높이 했대. 체크해 볼 거야. 얘들아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때? 그치. 오늘날에 어떻게 적어 얘를? 이렇게 적죠. 근데 얘들아 결국 소리는 어떻게 나? 똑같이 나죠. 얘들아 이거를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더 배울 건데 그냥 얘들아 이거 보라색으로 적어 놓을게요. 잘 앞에 거 이해 안 되는 친구는 몰라도 괜찮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음소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2학년 교과과정인데 혹시 몰라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립니다. 뭐냐면요. 내가 결국 내고 싶은 소리는 피읍이야. 결국 내고 싶은 소리는 피읍인데 그냥 피읍을 안 쓰고 왜냐면 이때 받침은 피읍 못 쓰거든요. 그래서 비읍이랑 히읗을 결합하면 피읍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요 그냥 피읍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글자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조합해서 만드는 게 재음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만 쓰였냐면요 근대 국어에서만 쓰였습니다. 근대 국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높게 하여서 나를 불러서 저기에 뭘 보라고 했어요? 물밑을 보라 했대요. 자 볼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생각해보자. 오늘날은 어떻게 적어요? 얘를? 그렇죠. 물, 밑,
을라고 적죠. 얘들아, 중세국어라면 어떻게 적었을까? 이렇게 적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도 썼어? 받침도 썼죠. 동시에 또 뭐도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한 번 더 써졌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자, 근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중철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거듭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밑을 보라고 외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외다라는 단어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문학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치니라는 뜻이에요. 외치니. 자, 급히 가볼게요. 눈을 들어보니 얘는 또 뭐야? 또 이어적기를 했네 갑자기. 얘들아 왜 그러냐면요. 근대국어까지만 해도요. 주시경 선생님이 안 계셨어. 근데 주시경 선생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한글 맞춤법부터 우리의 규칙들, 문법들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그거 정리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적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치? 그래서 약간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때는. 어렵지 않으시죠? 갈게요. 자, 물 밑에 있는 홍은 붉은 구름을 헤치고 큰 시로락이 같은 이에요. 자, 얘는 소리를 합치게 되면요. 티귿 소리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얘를 바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음소화라고 얘기했는데 제음소화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우린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몇 가지 문제만 더 풀어보고요.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오늘 중세국어에서 내신 부분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이 시작하면은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에 맞춰서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훑었으니까 뭐 할 거냐면 시간 들이고 백지 정리 한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 10분 정도 쉴게요.